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지수가 무난하게 잘 끝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 코스피, 특히 이제 삼전닉스, 뭐 레버리지 ETF 이쪽에 있던 돈들이 지금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제 잘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회복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제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하고 그다음에 오늘 급등했던 호남권 반도체 테마주 이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 강조드렸던 거 말씀드렸던 거 믿고 물타기 하시거나 본인 종목들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자, 일단 이제 뭐 매우 좋아요. 오늘 저희 방도 매도 사인이 세 종목에 나왔거든요. 하루에 매도 사인 나가는 종목이 3개나 된다. 그거는 시장이 정말 좋다는 의미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3개 이상은 잘 매도 사인이 안 나가요. 예, 수익 실현했다는 얘기예요, 세 종목을. 어쨌든 이제 시장이 좋아진 게 맞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뭐 큰 문제가 없었죠. 일단 보시면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큰 그게 없었어요.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9%, 3% 가까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이었고 대만이 열렸는데 대만 같은 경우도 한 0.4% 상승 마감. 시장이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예. 많이 안정을 찾았다. 최근에 이제 특히 7월 달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뭐 일본, 대만에서도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본 증시, 대만 증시도 많이 빠졌었는데 7월 말부터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 지수를 또 살려놨죠, 그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트럼프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있는 그 중간 선거를 대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일단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수는 그래서 증시는 안정을 많이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개인들이 보통 개별주나 중소형주, 뭐 테마주 가지고 수익들을 많이 내려고 하시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가 크게 오르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여러분 겪어보셨겠지만 지수가 올라간다고 돈 버는 개미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지수가 적당히 적당히 그냥 관리만 되면 돼요.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만 줘도 중소형주는 수익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침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빠졌었어요. 살짝 많이는 아니고 여기 하이닉스인데 마이너스 3%까지 빠지다가 나중에는 좀 올랐어요. 플러스 2% 올랐다가 뭐 끝날 때는 보합 마감. 삼성전자도 아침에 조금 빠졌어요. 마이너스 1%? 네, 그러다가 분차트 보시면은 그냥 아침에 약세였거든요. 1시간 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10시 이후부터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4%, 5%?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딴 이유 없어. 네, 그냥 이래요. 음. 그 아침에 초반에는 이제 코스닥이 강세였거든요. 코스닥이 이제 뭐 그 바이오주들하고 뭐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막 올라와가지고 코스닥이 2.4%까지 치고 나오다가 삼성전자가 탁 10시 이후에 치고 나오니까 반대로 가더라고요. 보시면 코스닥이 아침에 보시면 어때요? 10시까지 쭉 치고 올라가죠. 플러스 2% 이상 치고 올라가다가 삼성전자가 10시 이후에 탁 뜨니까 그때 얘는 꺾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뭐 그렇다고 얘가 뭐 하락 마감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준수하게 잘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도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이제 21선을 그냥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고 이제 61선 근처까지 왔는데 900포인트 뭐 전까지 가든 아니면 그걸 돌파를 살짝 하든 간에 이 정도에서는 이제 지수가
어디로 갈지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은 뭐 여기에서 뭐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코스닥 지수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석이 안 돼. 멘탈이 완전히 나간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멘탈이 나가갖고 정상적인 그 사고 판단 행동을 못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정도로 심하게 지금 멘탈이 나갈 정도로 그죠? 손상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때까지는 일단 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섣부르게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코스닥이 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찍으려고 떨어질 거야.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개소리예요. 멍멍 개소리라고. 왜 그러느냐? 그냥 지수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차트만 보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다시 떨어질 거고 떨어질 때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개소리예요. 여기 이렇게 뭐 절대 안 오느냐? 그것도 아니지. 뭐라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냥 확인만 하면서 가면 돼요. 반대로 여기서 이제 무조건 1000포인트 돌파한다. 그거 역시 개소리예요. 멍멍이 소리라고. 분석이 안 돼, 여기서.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원래 분석이 잘 안 되는데 멘탈이 완전 나간 상태에서 무슨 분석을 해. 여기서 그냥 겸손하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렸던 거 뭐냐면 겁먹지 마라. 힘든 거는 맞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손절 때리지 말고 그죠? 이거 팔아가지고 저기 반도체로 이사 가지 말고 갖고 있는 거나 더 사라. 막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거의 대부분 종목에서 맞았다고. 아직 좀 덜 올라온 게 있겠죠. 이제 반등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눈에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반등 더 나와야 돼요. 한참 더 나와야 돼. 그러니까 좀 빨리 올라오는 게 있고 좀 늦게 올라오는 게 있을 뿐이지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그건 맞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대단해서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개미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것 뿐이지. 저처럼 자리를 딱 잡고 중심 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이 정도로 박살이 나면요. 개인들만 멘탈 나가겠어요? 전문가들도 멘탈 많이 나가. 자기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해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많이 받고. 뭐 특정인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있어요. 있다니까. 본인도 막 멘탈 나가서 막 술, 담배에 절어 살려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음. 다 멘탈 나간다니까.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을 빨리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강조드리지만 뻔해요. 항상 그래. 항상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털려요. 공격적이다가 갑자기 방어적으로 변하고. 네. 근데 그때 강조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늘 그냥 하던 대로 하셔라. 달라진 거 없다. 그죠? 네. 저희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이따가 뭐 파란데 오늘 수익 실현하는 거 보여드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말과 행동이 같았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서 살짝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달렸다? 미국 증시, 나스닥을 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을 잘 보면 돼요. 잘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되게 막 이 차트를 보면서 막 힘이 느껴지세요? 막 긍정적인 막 그런 기운이 느껴지시죠? 갑자기 여기에서 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 막 이렇게 수직으로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제 주변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포기 못하고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은 어떠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지금 막 이거 더 사야 된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5명 이상, 3명에서 최소한 5명에서 눈에 띄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3명, 5명이 뭐가 많아? 많은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서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딱 그런 얘기를 떼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입을 떼기 시작하면, 미쳤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되게 쉽게 내뱉어요. 자신 있게. 그러면 더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수급도 안 좋아. 응? 이거 보시면 되죠. 지금 이거를 그 거래량은 치우고 빨간색은 외국인, 파란색은 기관, 검은색은 개인인데 누가 들고 있어? 누가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은 안 사요. 안 산다니까. 요즘에 그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건데 보실래요? 잠깐만. 기사가 어딨더라? 외국계 그 글로벌 IB, 그러니까 투자은행에서 삼전 닉스 뭐 안 끝났다, 더 간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들은 판대잖아. 이 기사 보셨어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기사한테 같이 보시죠. 기가 막히는 거라. 지금 사라 보고서 써놓고 팔았다. 누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뭐 이런 데서 팔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모건스탠리 그 보고서 쓴 인간, 이 인간이 얘네 이제 반도체 끝났다라고 해놓고 뭐쇼 김이라는 연구원이래요. 겨울이 오고 있다. 네. 요걸 써놓 요때쯤에 이제 풍랑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기회래. 기회라는 거야 다시. 주가가 쭉 떨어지니까 기회래. 그럼 지도 사야 될 거 아니야. 지들도 팔어. 개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대놓고 속여 대놓고. 그러니까 그냥 철면피야 다들. 저 사람뿐만 아니라 몰라 다 철면피가 된 것 같아. 그냥 거짓말하고서 무슨 거짓말이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요즘에는 뻔뻔해요. 대놓고 해.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인 것 같아. 응? 아셨죠? 어쨌든 여기 삼성전자는 아무도 안 사는데 개인만 사. 그러면 하이닉스는 요즘에 개인들이 하이닉스도 좋아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보세요. 외국인 기관 안 사잖아. 근데 개인은 계속 사잖아. 이 물량을 누가 지고 있다? 개인. 바닥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진짜 바닥? 진바닥이라고 하죠. 바닥이 언제 나오냐면 개인들이 포기할 때 그때 나와요. 응? 개인들이 포기할 때 그때 나온다. 포기했나요? 포기하긴 뭘 포기해 더 사고 있구나. 응? 그런 걸 보고 판단해야지 실적이랑 뭐 증권사 리포트 내 생각 이런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쪽은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안 좋게 봅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오늘 조금이라도 올랐단 말이죠. 근데 다른 대형주들 보면 힘을 못 써요. 현대로템 마이너스 4%, 뭐 조선주 중에서 하나오션 마이너스 5%, 증권회사 미래에셋증권 마이너스, LS 일렉트릭, 뭐 현대일렉트릭 마이너스 2%.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 전체가 지금 그냥 한 대 얻어맞고 수급이 안 좋다는 얘기. 그런데 코스닥 쪽은 어때요? 중소형주는 어때요? 사잖아. 그죠? 네. 정확하게 이제 7월 말 지나면서부터 좋아지고 있죠. 그죠?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 걸 눈으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요거예요. 등락 비율. 나중에 테마주 장세가 본격적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면 상한가가 많이 나오고요. 상한가 나온 그 종목들의 질, 그러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직은 그걸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서. 근데 오늘도 보면 어때요? 코스피가 많이 안 올랐어요. 0.7%밖에 안 올랐는데 등락 비율이 180%죠. 그 뭐예요?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180%, 즉 80% 이상 많다는 거예요. 1.8배. 거의 2배 가까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560개 상승했고 하락한 건 300개밖에 안 돼요. 대형주는 거의 대부분 떨어졌는데, 그죠? 코스닥은 여기는 등락 비율 깔끔하게 딱 200% 맞춰놨네. 얘네가 아침에도 아침에 9시, 10시 그 사이에도 200%였거든요. 근데 끝날 때까지 200%였다는 얘기 뭐예요?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유지. 그 뭐예요? 수급이 안정적으로 계속 코스닥 쪽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악셀레이터를 밟잖아요. 속도 낼 때, 그죠? 그걸 밟을 때, 그 뭐라 그래요? 한번 세게 밟고 발을 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그냥 확 줄어들면서 나중에 쓰겠죠. 근데 일정하게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뭐 그냥 크루즈 기능도 많이 있지만 자동차에 그냥 일정한 속도로 계속 쭉 간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힘을 주고 있다, 살짝 일정한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상승 종목들이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아직 코스닥 지수 나중에 내려왔어요. 아침에 막 2%까지 올라가다가 내려왔다니까? 코스닥 끝날 때는 플러스 0.3%로 끝났잖아요. 근데 등락 비율은 그대로라는 얘기는 중소형주 쪽으로 낙폭과대 종목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리 높이 외쳤잖아요. 기회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근데 별로 안 들어오시대요. 왜 안 들어오실까? 아니, 알고 있어요. 언제 제가 소리를 좀 세게 외치냐면 개미들 멘탈 완전 나갔을 때 그때하고 정말 이제 바닥 찍고 확 올라갈 때 있죠. 그 직접 그때 딱 얘기한다고 세게. 근데 세게 얘기하면서 알아요 저는. 아무리 내가 포기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대부분 겁먹고 손절치거든요. 패닉 왔을 때. 그리고 또 반대로 바닥이에요. 이제 뭐 그냥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외쳐도 돼. 그냥 아무거나 진짜 막 사들 정도로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때 아무리 세게 외치셔도 사람들 안 들어와요. 왜일까요? 안 들어오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니까 가는 거라니까요. 걔네들이 많이 들어오면 가겠어요. 그게 당연히 안 가지. 그렇잖아. 그냥 세게 외치면서도 아 이거 사람들 뭐 듣는 동 마는 동 할 거야. 알아요. 그래도 외치긴 외쳐야 돼. 왜? 그래도 제 얘기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특히 이제 우리 방에 이미 들어와 있는 회원들을 믿어주시니까. 저분들은 현금 없어서 힘들어요. 현금 없어. 왜 주식을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 또 사면 또 조정받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걱정한다고 다. 근데 이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건데. 바닥 잡았는지 확인하고 들어오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미 잡았다니까. 응? 그리고 보세요. 이거를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일자별로도 볼 수 있어요. 코스닥이거든요. 상승 종목이 7월 31일부터 있죠. 계속 어때요? 1000개를 넘어요. 지난주 언제야? 지난주 목금은 이제 뭐 1000개 예로 나왔지만 그래도 등락 비율이 얼마요? 100% 정도 된다고. 지수가 어떻게 끝나건 간에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그럼 7월 31일부터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 2주째. 그렇지 않나요? 그거 왜 못 믿어?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더 좋아지고 있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응?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 계속 많잖아요. 계속. 여긴 더 심해. 코스닥보다 여기가 더 심하다니까. 더 좋아 여기는. 왜 중소형주도 여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겁먹고 바닥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할 때가 아니니까. 바닥 이미 나왔는데 뭘 자꾸 확인하고 있어. 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걷느라고. 다리는 두드리라고 놓은 게 아니고요. 걷느라고 있는 거야, 걷느라고. 언제까지 두드릴 건데. 두드리는 거는 반도체 그때 매수할 때 그때 조심했었어야지. 낙폭과대주들은 지금 조심할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생길 걸 조심해야지. 아무튼 계속 갑니다. 늦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손해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 이게 데이터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이 지금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면은 알테오젠이 상승 출발했는데 뭐 급등에 따른 피로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반도체가 뭐 다 빠진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유의미한 게 뭐냐면 코스피 쪽에 바이오주들이 슬슬 올라와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이거 잘 보시면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사. 딱 7월 말에 꺾이고 나서 그때부터 얘네들이 이거 본격적으로 사요. 특히 외국인. 삼바죠? 그 다음에 유한양행. 여기도 보세요. 주가가 쭉 치고 올라오죠? 누가 사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반도체에 있던 돈들이 딴 데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야, 지금. 딴 데로 간다니까, 지금. 이거하고 하나 더 볼까요? 셀트리온 봤나? 안 봤죠. 셀트리온 보세요. 누가 올려? 외국인하고 기관이 올리잖아. 7월 말부터 쭉 들어온다니까? 그럼 뭐예요? 예, 반도체에 있는 돈이 분산되고 있는 거지. 야, 딴 데 가자, 이제. 저 개미들 저거 다 물리겠으니 우리 딴 데 가서 재미 보자. 이러고 이제 움직이고 있다니까. 코스닥은 워낙 낙폭과대가 심하니까 눈에 확 들어온 거고, 이쪽 대형주 쪽에 코스피 대형주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코스피 바이오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전기전자를 아주 찔끔 샀어요. 평상시에 비하면 찔끔 샀는데, 눈에 띄게 그 다음으로 많이 산 게 어디예요? 코스피 제약업종. 왜 살까? 전체 대형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안 간 게 얘네예요. 얘는 안 갔거든. 소외당했어. 그래 바이오주가 급등할 때는 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는 줄 아세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막 뉴스 보면은 뭐 미 연준 이사들 누가 뭐 금리 인상 여러 번 준비되어 있다 이런 그런 헛소리들 막 나오죠, 그죠? 물론 미국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뉴스 보면은 막 금리 인상할 것 같잖아. 근데 중소형주 위주라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안 되고 금리 인하를 해야 중소형주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다들 아시죠, 그죠? 근데 뉴스 보니까 아니거든. 금리 인상한다고 하거든. 근데 그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다 체크를 해보시면은 다 반 트럼프예요. 음. 트럼프하고 원수지간인 그쪽 진영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친 트럼프 쪽 사람들 말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흑인 여자 있거든요. 그 리사 쿡이었나 하여튼 그 있어요. 얼굴 보면 깜짝 놀라. 그런 사람 까먹질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미국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 준비돼 있다. 뭐 바로 하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가 신경질 나가지고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잘랐는데 또 판사 저기 우리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법원에 갔겠죠.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자바 판사일 거예요. 그쪽도 뭐 절차에 문제가 있었네. 그러면서 절차를 다 저기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해임 취소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는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소명할 시간을 주고 그걸 듣고서 잘랐어야 되는데 소명을 들을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절차 진행해라. 그 얘기예요. 죄가 없다가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잖아. 예. 너무 빨리 잘랐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금리 인상에. 근데 보세요. 그럼 제약주를 외국인이 사겠냐고. 안 사지. 우리나라에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엄청 올라왔어 지금. 셀트리온이 7월 말 대비 벌써 20% 이상 올라왔는데 응? 외국인 그냥 수급 보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뭐야. 러셀 2000 지수. 이거 그 추정하는 ETF거든요. 이거 보면 어때요? 계속 올라가잖아.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 같으면 미국의 중소형주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지. 근데 미국의 중소형주가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어? 그리고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이 진짜 금리 인상할 것 같으면 달러 인덱스가 미친 듯이 치솟아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아니요. 여기 있어.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때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했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 올라가니 못 올라가지. 훌쩍도 안 하는 거야. 응?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되는 뭐 고용지표 어때요? 미국이 금요일 날 그 고용지표 발표했는데 고용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왜 안 하는데?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거기서 금리 인상하면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 연준 이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잖아.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 할 때도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결정해.
금리 인상 이런 걸 금리 인하를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던 그 연준 이사들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랑 정반대로 헛소리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데이터를 보고 그냥 그거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인간들은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너무 싫으니까 트럼프 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모아서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신들. 아, 욕 나온다 진짜. 이럴 때 욕하는 건 좀 양해 좀 해주세요. 평상시에 안 하는 거 아시죠? 아, 보기도 하면 성질이 나 막 나. 어떻게 저런 머리로 기자가 됐나 싶어 진짜. 응? 아, 기자 되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 저런 머리로 그렇게 됐지? 난 이해가 안 가. 아, 저렇게 하면은 본인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요즘에는 월급만 갖고 못 살아요. 재테크를 해야지. 근데 그런 머리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 사리분별도 못하면서. 예. 그런 사람들이 기자한다니까 실제로. 제가 보고 있으면은 그냥 불쌍해요. 어쩔 때 불쌍하다. 제가 3년 전,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 안 깠어요. 근데 요즘에는 쟤네들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진짜. 아니, 못 배웠으면 내가 모르겠어. 예? 많이 배우는데 저러니까.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무튼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예.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 또 빨리 잡아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뉴스 보면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래서 중소형주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었던 거예요. 왜? 미국이 금리 인상할까 봐. 치우라고 하세요. 응? 그리고 이 얘기는 내 여기서 안 할 건데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의 금값이 여기서 왜 이렇게 올랐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 할까 봐. 응? 미국이 금리 인하 할까 봐. 금값 오른 거 아니에요? 다시 오르잖아. 그 왜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할 것 같으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리 얘기 그만할게요. 이제 진짜 이제 입에서 또 욕 나오려고 그래. 예? 맞잖아요. 도대체 뭘 보는 거야 도대체. 바보 같은 것들 진짜. 여러분들 말고 기자들. 바보들만 모아놨나 봐. 아셨죠? 이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미쳤다고 자기 그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어요. 9월 달에? 미쳤어요? 어? 어? 그거는 바보가 아니, 바보도 알겠다,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여기 테마주 급등했죠, 그죠? 네, 급등하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뭐 이런 저 폴리실리콘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테마주가 움직여요, 계속. 그러니까 미국 쪽 이슈에 테마주가 급등하는데 오늘 그게 뭐가 올랐냐면, 해인 뭐 이런 거? S에너지가 1등이었구나. S에너지가 오늘 20% 이상 급등했고요. 뭐 해인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뉴인텍, SDN 이런 거 다 뭐예요? 태양광. 하나솔루션도 들었다 놨다 했고, 그렇죠? 어, 뭐예요? 태양광. 미국 쪽 이슈로 움직이는 거고 오늘 간만에 이제 국내 이슈로 급등한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호남 반도체. 호남 반도체 얘기가 이제 뭐 계속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었죠. 이유는 뭐냐면 뭐 많이 올랐었고요. 낙폭과대로 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잠깐 차트 좀 바꿔볼까요? 서산 이게 그 대장주였잖아요. 이거 상한가 나왔어요. 상한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매물대를 치고 들어가서 상한가로 끝나더라고요. 상한가 한 게 요거하고 동양파일 다 낙폭과대죠. 금호건설 남아도거 상한가 같고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게 남아산업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강동 CNL 이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건설주 중에서 이제 들었다 놨다 한 게 이거하고 일성건설, 뭐 상지건설 이런 것들이에요. 급등했었고 20% 이상 그죠? 상지건설 들었다 놨다. 왜 왔냐? 호남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에서 이제 속도전을 주문했는데 속도전이 아니라 뭐 전격전, 전격. 빨리 해라. 그런 소리지. 더 빨리 해라. 막 이래서 이제 독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얘네들이 급등을 했는데,
뭐 다들 아시는 거예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 호남 반도체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저기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치르고 있잖아요. 김민석, 정청래 이 두 사람이 제일 높죠, 그죠?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미는 거는 김민석. 그리고 이제 뭐 그 친명은 아니고 이제 뭐야 친문 계열이 이제 뭐 정청래 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호남 쪽 표를 많이 얻어야지 그 당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갖고 온 게 호남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뉴스에도 뭐 많이 나온 거니까. 근데 그거 앞두고 호남 이제 그 뭐야 뭐야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6일 날인가 그때 끝나지 않나요? 광복절 전후에 끝나요. 끝난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 며칠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거 앞두고 제가 보기 올린 것 같아요. 네, 그거 앞두고 올린 것 같아.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요거 하기 전에 낙폭과대도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낙폭과대가 심한데 서산이 이런 거 보면은 관리는 되고 있었거든요. 예, 관리가 되고 얘가 대장이었는데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 남아토금 이런 것도 보니까 낙폭과대고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아침에 오늘 어제는 저희 방에서 종목 추천 안 했어요. 저희는 종목 추천 일주일에 한 두세 개밖에 안 해요. 많이 안 해. 뭐 북한 이민군 저기 따발총 쏘듯이 막 그렇게 안 하고요. 네, 일주일에 두 개, 많으면 세 개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아침에 뭐 할까 생각 좀 하다가 일성건설을 추천했습니다. 일성건설. 왜 추천했냐면 요거 때문에. 호남 반도체 요거 가지고 한번 할 것 같더라고 느낌이에요. 한번 하겠는데 저라면 그렇게 해요. 제가 만약에 그쪽에서 그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한번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잠깐만요. 매수 사인을 냈는데 보여드릴게요. 다 보시죠. 오늘 매도한 것들인데 일산건설 아침 9시 전에 추천을 해요. 사세요. 분할 매수라고 돼 있는데 제가 말하는 우리 형들한테 하는 분할 매수는 몇 날 며칠 사는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아침에 바로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종목당 1,000만 원 산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주문 넣지 말고 두세 번 쪼개서 사라고. 이해가세요?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아침에 그냥 시초가 확 들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쪼개서 사라고. 쪼개서 주문 넣으라는 얘기예요. 쪼개서. 그리고 1시간 뒤에 매도해버립니다. 수익 최소 15%에서 20%까지 수익 냈어요. 20% 이상 급등했으니까. 아침에 시초가에 사가지고. 시초가가 크게 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슈마시스하고 강동 CNL도 팔아버리죠. 세 종목 수익 실현했거든요. 강동 CNL이 뭐예요? 일성건설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22%까지 급등했고 시초가는 1%밖에 안 되니까 바로 그냥 최대 20%까지 수익 났다라고 보시면 이거하고 강동 CNL은 지난달에 사놨어요. 1200원대에서. 그래서 오늘 매도해버렸고 얘도 이제 오늘 10% 이상 많이 나신 분은 최대한 20% 수익 났어. 근데 이게 문자반 회원들한테 이걸 다 얘기를 못 하잖아 방송 중에. 근데 라이브 방송 이제 라이브 쪽으로 회원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뭐가 그쪽은 좋냐면 매도 사인을 내놓기 전에도 얘기를 해놨어. 뭔 얘기를 줬냐면 매물대가 여기 있는데 145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 그랬어요. 145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 왜? 이 매물대 하단이 1450원이에요. 정확히 146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꼬리가 하나 딸랑 내려와 있는 게 있거든요. 얘가 1360원 뭐 전후인가 그래요. 네, 그렇게 해줬거든요. 이게 아침에 살짝 올라오다가 살짝 내려가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여기가 1360원. 여기가 1460원.
이해가세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요. 네. 문자반보다 라이브 회비가 조금 더 비싼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거기서 사고 파는지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좀 전에 뭐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여기서는 짧게 했지만 거기서는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종목 뽑는 법이랑 종목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지. 그런 걸 가르쳐 드리는 게 라이브고, 종목은 똑같은데 그냥 저는 그것까지는 뭐 필요 없어요. 방송 못 들어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바빠서. 그런 분들은 그냥 문자가 종목은 똑같아요. 매수매도사님 문자로 똑같이 나가. 네. 근데 이제 더 깊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돈 많이 됩니다, 진짜. 회비가 좀 낮은 쪽이 문자반이니까 문자반 회원이 더 많은 것 같죠. 아니요. 라이브 회원들이 3배 이상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걸로 오늘 수익을 두 종목이나 냈고, 휴마시스는 그냥 바닥에 있던 거를 사놨어요.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건데 저희도 물타기했죠. 이런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2,100원에서 2,200원 거기서 매수한 건데 팔아버렸어요. 그냥 회원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시간도 있고 여유도 많으면 여기까지 봐도 된다. 여기 4,000원이거든요. 근데 2,600원에서 팔았잖아. 왜? 지금 시간도 없고 돈 여유도 없거든. 그래서 회원들 보고 하세요 그냥. 팔고 딴 데 가죠. 그랬어요. 맞잖아. 그죠? 아니 뭐 갖고 있는 종목들 다 50% 100% 이상 수익이고 그죠? 주식 계좌에 3억 있는데 우체국 은행에 뭐 우체국이나 농협이건 계좌에 5억 더 있어요. 그럼 뭐하러 팔아 이걸 두지 그냥. 근데 그게 지금 아니거든.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먹고 파는 거예요. 왜? 낙폭과대주 지천에 널렸으니까. 널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 기다리느니 그냥 팔고 딴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미가 있거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그죠? 네.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물타기 하셔라, 갖고 있는 거 더 사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해라, 반드시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고 더 독려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금. 장이 딱 돌아서서 중소형주 올라오니까 수익이 바로 나잖아요. 저희도 회복돼야 될 주식 많아요. 당연히 다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기존에 갖고 있던 게 돌아서 있어요. 원래 그래. 본느라고 아세요? 본느. 상한가 연속 7개짜리.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죽는 줄 알았어. 뭐 상한가 나오기 전에 산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원래 들고 있던 건데 틈에 나와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같이 하다가 갑자기 상한가 7개 나왔어. 내일은 좀 팔아보려고. 안 팔고 버티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일은 좀 팔아보려고. 왜? 대량거래 터졌거든. 기존에 제 회원이셨는데, 기존에 제 회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쉬고 있는 분들, 참고해서 본드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못 보던 대량거래가 터졌죠? 그러면 헤어질 준비를 해야 돼. 응? 그죠? 헤어질 준비를. 이거는 뭐냐면, 부부관계로 따지면 바람나는 거예요. 바람났는데,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뭐 그런 바람 있잖아요. 그죠? 완전 미쳐가지고, 가정을 버리는 막,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면은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엄청나게 대량거래서 물론 또 터질 수도 있지만 상한가 연속으로 7개면은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산 거 아니에요. 고생하다가 이빨 꽉 깨물고 참았더니 나갈 기회를 주네.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희망을 버리시면 안 돼.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또 기존에 제 회원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바닥 잡고 이제 올라오는 게 보인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도 새 종목 매도 나갔죠,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요? 더 나오겠지.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 손절 치지 말고 그대로 들고 들어오세요. 추가 매수 할 거 있으면 다 알려드리고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 도와드릴 테니까 있는 거 그냥 갖고 들어오세요. 그러시면 돼. 뭐하러 다 팔고 들어와. 갖고 들어오세요. 다 봐드릴게요. 어쨌든 내일도 중소형주 위주로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면 되고 아까 호남권 반도체 테마주들은 조심하세요. 왜?
뭐 정치인들 뭐 빨간색 잠바를 입었건 파란색 잠바를 입었건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요? 6월 달에 지방선거할 때 보셨잖아. 딱 그때까지만 지수랑 종목들 쫙 올려놓고 선거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 안 써주죠? 폰 한 번 더 치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거 전과 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쟤네들을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지. 일성건설을 안 들고 가죠. 강동시에는 올라오자마자 팔아버리죠. 왜 그러겠어? 난 정치인들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빨간색 잠바, 파란색 잠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치인들은 똑같아. 표 받을 때만 국어를 해요. 그지처럼. 표 하나, 표 한 표만 주세요. 잘할게요. 네.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잖아. 그러다 또 표 얻을 때 되면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또 나타나. 어?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해되셨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죠? 네, 이해되셨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혼자 가실 때가 아니에요. 네, 이게 바닥에 나왔다라고 판단이 드시거든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 회비 얼마 안 합니다. 특히 문자반은 저렴해요. 네,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